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력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1년은 며칠이죠? 당연히 365일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366일인 경우도 있다는 거 알아요? 1년이 366일이라고요? 네, 1년은 365일이지만 366일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책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파스칼이랑 가우스 생일이 뭔가 특이했는데 그 얘기 맞죠? 네, 맞습니다. 생일은 3번밖에 없었는데 13살이라니 참 이상하죠? 이게 1년이 366일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아, 선생님, 저 기억났어요. 2020년에 2월달이 하루 더 있다고 아빠가 얘기해준 기억이 나요. 맞아요. 2월은 28일까지 있어야 하는데 가끔 29일까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1년이라는 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위치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365일만큼 지구가 돌면 원래 위치보다 조금 덜 오게 됩니다. 정확히 제 위치로 오려면 365일보다 조금 더 길어서 대략 365.24221 정도 걸립니다. 365일하고 5시간 48분 46초 정도 더 걸리는 거예요. 계산이 복잡하니 그냥 365일하고 6시간 걸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고 나면 365일하고 6시간이 남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공전을 한 번 더 하면 6시간이 더 남아서 12시간이 남습니다. 뭔가 어려워져요. 공전을 한 번 할 때마다 6시간씩 남으니까 2년이 지나면 12시간 남는다는 거죠? 잘 이해했네요. 그럼 공전을 3번 하면 시간이 얼마나 남나요? 공전 한 번에 6시간이니까 18시간이네요. 그럼 공전을 4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24시간 남죠. 아, 그런데 24시간이면 딱 하루네요. 아, 그래서 하루가 남으니까 2월에 하루를 더 넣는 거예요. 그럼 그게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퀴즈 제목이 4년마다 오는 희한한 생일이었구나. 여러분들 생각이 모두 맞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그리고 이렇게 하루가 더 있는 해를 구별하기 위해 이런 해를 윤년이라고 합니다. 즉, 1년이 366일인 해를 정하고 이 해를 윤년이라고 해요. 365일인 해는 평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냥 365일로 하면 안 되나요? 하루 차이가 생긴다고 문제가 생기나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사실 하루 차이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이면 문제가 돼요. 700년 정도가 지나면 지구의 위치가 현재 위치에 반대가 되니 우리나라에서 7월에 겨울이 되고 1월이 여름이 되니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구나. 그럼 윤년을 꼭 넣어야겠어요. 실제 달력을 만들 때는 춘분점이 중요한데 그 설명은 너무 복잡하니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정확히 6시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4년마다 정확히 24시간이 남는 건 아니에요. 24시간보다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는 달력인 그레고리력은 윤년의 규칙이 조금 복잡합니다. 선생님, 달력에도 이름이 있어요? 네, 역사적으로 다양한 달력이 쓰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 있었고 지금 세계적으로 공통 사용되는 달력은 16세기에 만들어진 그레고리력이라는 달력입니다. 달력의 역사에 대한 얘기는 매우 기니 지금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레고리력에서는 좀 복잡한 윤년과 평년의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먼저 4의 배수가 되는 해는 윤년으로 정해요. 예를 들어 2020은 4의 배수니 2020년은 2월 29일까지 있는 윤년입니다. 그런데 1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다시 평년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00의 배수가 되는 해는 다시 윤년으로 정해요. 선생님, 너무 복잡해요. 복잡해 보이지만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고 했죠. 그러니 복잡해도 이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럼 윤년인지 평년인지 알려면 계산을 3번 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몇 가지 살펴볼까요? 먼저 2024년은 윤년일까요? 평년일까요? 선생님, 2024를 4로 나누면 딱 떨어지니 4의 배수라서 윤년이죠? 그런데 100의 배수와 400의 배수도 확인해봐야 하잖아. 아, 그렇네. 그럼 100으로 나눠보면 이건 나눠지지 않네.
400으로 나눠도 나눠지지 않아. 그럼 윤년이 맞겠네? 맞습니다. 그럼 2100년은 어떨까요? 선생님, 2100은 4의 배수예요. 그런데 100의 배수도 되니 윤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400의 배수가 되는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400의 배수는 안 되니 윤년이 아니라 평년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400년은 어떤가요? 선생님, 2400은 4의 배수, 100의 배수, 300의 배수가 다 되네요. 그럼 400의 배수니 다시 윤년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윤년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윤년을 몇 번 보냈는지 세어보세요. 선생님, 전 2013년에 태어났어요. 그럼 그 다음 4의 배수는 2014도 안 되고 2015도 안 되고 2016년이네요. 그 다음은 2020년이니 전 윤년을 2번 보냈어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1838년에 태어나서 1913년까지 살았던 사람은 2월 29일을 몇 번 보냈을까요? 1838년이면 그 다음 윤년이 1842 4의 배수예요. 그럼 그 다음은 1844, 1848 이렇게 가는데 이걸 언제 다 세나요? 여러분, 그럼 선생님과 같이 해볼까요? 이 사람이 보낸 마지막 윤년이 몇 년일까요? 1913년 전이면 딱 1912년이 윤년이네요. 그럼 1840부터 4씩 커져서 1912까지 가야겠네요. 그럼 4씩 몇 번이나 커질까요? 선생님, 1840부터 1912까지는 72년이니까 4로 나누면 18번 커지면 됩니다. 좋아요. 그럼 4년씩 18번 커진 거니 4의 배수는 총 19번 있었겠죠? 선생님, 18번 아니에요? 처음 시작하는 한 번이 있으니 19번이죠? 그런데요. 그럼 이 사람은 윤년을 19번 보냈겠네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18번입니다. 왜요? 중간에 윤년이 안 되는 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요? 100의 배수는 평년이었잖아. 이 사이에 100의 배수가 있나? 100의 배수면 마지막에 0이 2개 있으면 되니까 1900년이 100의 배수야. 진짜 그렇네. 선생님, 그래서 1900년 한 번을 빼고 18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보세요. 중간에 100의 배수와 400의 배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사실 조선이 건국되었던 14세기에는 그레고리력이 없었지만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해요. 선생님, 두 번째 주제는 가짜 금화를 양팔저울로 찾는 문제죠? 네, 맞아요. 이거 그냥 저울로 열심히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는 가짜 금화를 찾을 때 저울을 최소 몇 번 사용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가짜를 찾을 때 이 횟수를 넘지 않는 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 가짜 금화는 다른 금화보다 가볍잖아요. 양팔 저울에 한 개씩 올려놓고 가벼운 쪽이 가짜 금화니 저울을 한 번 사용해서 찾을 수 있어요. 금화가 딱 2개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금화가 많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금화 9개가 있고 이 중 1개가 가짜라면 저울을 몇 번 사용하면 가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한 개씩 올려놓고 찾으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일단 최대한 많이 올려놔요. 그럼 4개씩 올려놓으면 되겠네. 만약 이게 같으면 남은 1개가 가짜예요. 그건 정말 운이 좋은 경우잖아요. 만약 4개 중 가짜가 있으면 어떤가요? 그럼 그 4개를 다시 2개씩 올려놓으면 가짜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2개에서 가짜를 찾으려면 저울을 한 번 더 쓰면 되죠? 그럼 저울을 3번 사용했네요. 네, 저울 3번만 써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화가 9개면 저울을 2번만 써도 항상 가짜 금화를 찾을 수 있어요. 2번 만에 어떻게 찾아요? 자, 우리 이렇게 구슬에 알파벳을 붙여서 생각해 봅시다. 딱 1개만 무겁고 나머지는 무게가 같다고 합시다. 참고로 1개만 가벼운 경우나 무거운 경우나 똑같은 방법으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한 경우부터 해볼까요? 구슬이 2개면 당연히 저울 1번만 사용해서 무거운 구슬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그럼 구슬이 3개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제가 설명해봐도 될까요? 좋아요. 이렇게 1개씩 놓고 균형을 이루면 A랑 B는 무게가 같다는 거니 C가 무거운 구슬이에요.
그런데 만약 저울이 기울게 되면 내려간 쪽이 무거운 거겠죠? 그러니까 구슬이 3개여도 저울 한 번이면 찾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구슬이 4개면 어떨까요? 선생님, 이건 제가 해볼게요. 좋아요. 이건 그냥 2개씩 올려놓으면 무거운 게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그 2개를 다시 저울에 1개씩 올려놓으면 찾을 수 있으니 저울 2번만 사용하면 됩니다. 좋습니다. 구슬 5개인 경우도 해볼까요? 자, 이렇게 2개씩 올려놓고 1개를 옆에 둡니다. 만약 저울이 균형을 잃으면 무거운 구슬은 누가 되나요? 당연히 이가 무거운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울면 그럼 내려간 쪽에 무거운 게 있어요. 그럼 그 2개를 저울에 한 번 더 올려놓으면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도 저울 2번이면 무거운 구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구슬이 6개인 경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건 양팔 저울에 3개씩 올려놓으면 무거운 구슬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구슬 3개에서 무거운 구슬을 찾는 건 아까처럼 1개씩 올려놓으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저울 2번만 사용하면 돼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이렇게 저울에 2개씩 올려놓고 2개를 밖에 두면 어디에 무거운 구슬이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아, 그럼 그 2개를 저울에 올려보면 되니 이것도 저울 2번이면 되네요. 네,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구슬이 7개인 경우도 해볼까요? 선생님, 이건 저울에 3개씩 올리고 1개를 밖에 둬요. 그럼 운이 좋으면 한 번에 찾을 수 있고 3개 중에 있어도 저울을 한 번만 더 쓰면 되니 결국 이 경우도 저울 2번이네요. 좋습니다. 선생님, 저울에 2개씩 올리고 3개를 밖에 둬도 되나요? 그럼요. 그렇게 해도 저울 2번만에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저 알겠어요. 2개 중에 무거운 게 있거나 3개 중에 무거운 게 있어도 저울 한 번이면 찾을 수 있으니 총 2번 사용이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슬 8개에 도전합시다. 선생님, 당연히 4개씩 올리면 되죠. 아니야, 책에서 삼겹살 선생님이 그렇게 했는데 저울 3번 사용하신 거잖아. 아, 맞다.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보세요. 결국 4개를 올리면 안 되니까 3개를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럼 3개씩 올리고 2개를 옆에 두면 되겠다. 그럼 어디에 무거운 구슬이 있어도 저울을 한 번만 더 사용하면 되니까 저울 2번에 되네. 선생님, 이게 맞나요? 정확합니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책의 문제에 도전해 봅시다. 구슬이 9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결국 4개를 올리면 안 되니 3개씩 올려놓고 3개를 밖에 두면 되네요. 선생님, 이제 원리를 알겠어요.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구슬 9개인 경우는 3개씩 3묶음으로 나눠서 무거운 구슬이 있는 묶음을 찾고 그 3개를 다시 1개씩 올려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구슬이 10개여도 저울 2번 사용해서 무거운 구슬을 찾을 수 있어요? 한 묶음에 3개면 되고 4개면 안 되는 거였죠? 그럼 구슬 10개는 어떻게 해도 4개짜리 묶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 저울 2번으로 찾을 수 없어요. 아, 그럼 구슬이 10개면 저울 3번을 사용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구슬이 12개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구슬 12개면 4개씩 올려놓고 4개를 밖에 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묶음에 무거운 게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럼 다시 2개씩 올리면 되고 거기에서 저울을 한 번 더 쓰면 되니 저울 3번을 찾을 수 있네요. 좋습니다. 구슬이 10개인 경우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볼까요? 선생님, 구슬이 10개면 4개씩 올리고 2개를 밖에 둡니다. 그럼 균형을 이루면 2개 중에 무거운 구슬이 있고 그럼 저울을 한 번만 더 쓰면 돼요. 그건 운이 좋은 경우고 만약 4개 중에 무거운 게 있으면 저울을 2번 더 쓰면 되니 총 3번이네요. 좋습니다. 혹시 이렇게 5개씩 올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럼 어느 쪽에 무거운 게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아까 5개 했던 것처럼 2개씩 올려두고 1개를 밖에 두면 돼요. 정말 잘했어요. 18개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이건 6개씩 놓으면 됩니다. 선생님, 8개씩 올려두고 2개를 밖에 놓아도 되는 거죠? 네, 방법이 많아요. 7개씩 올리고
4개를 밖에 놓아도 됩니다. 그럼 22개인 경우도 여러분이 해보세요.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울 3번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는 최대 개수도 생각해 봅시다. 저울 2번을 사용해서 찾을 수 있는 구슬의 최대 개수는 몇 개였죠? 9개였어요. 그럼 저울을 한 번 더 사용한다면 세 묶음이 모두 9개인 경우가 가장 많은 개수겠죠? 아, 그럼 27개인 경우에 9개씩 올려놓고 9개를 밖에 두면 저울 3번 만에 찾을 수 있겠네요. 선생님, 뭔가 규칙을 알 것 같아요. 그럼 저울을 한 번 더 써서 4번을 쓸 수 있으면 27개씩 올려놓으면 되니 81개겠네요. 아, 3배씩 늘어나는구나. 선생님, 그럼 구슬이 몇 개여도 저울을 사용하는 횟수를 알 수 있겠어요. 구슬 9개인 경우는 진짜 쉬운 거였네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론하고 결론을 찾는 과정이 정말 훌륭합니다. 선생님, 오늘 공부한 내용도 정말 재밌었어요. 빨리 다음 공부하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같이 재밌는 수학 공부를 합시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